연도는 2017년. 오타쿠라고 하면 러브라이브를 좋아하거나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를 자기 아내라고 칭하는 변태들이라는 정확한 이미지가 있었던 7년 전에 영화 목소리의 형태는 씹덕 그림체와 인지도가 낮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높은 성적을 자랑했습니다. 귀칼 제작사가 만들고 2017년에 개봉한 Fate Stay Night Heavensfield Presage Flower 같은 고평가받은 오타쿠 씹덕 영화조차 고작 4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너의 이름이 흥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작은 엄청난 저력을 자랑한 영화였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최애의 아이, 체인소맨, 스파이 가족, 범부회전같이 한국 내에서 일본 애니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진 지금과 달리 그닥 유명하지 않은 원작 만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 영화가, 그것도 왕따와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최소한의 마케팅으로 27만을 찍은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레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왕따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7권으로 구성된 원작을 2시간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의 심리를 대거 생략하게 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원작에서 생략된 부분들을 첨가해 작품을 100%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도 투병 중 병실에서 시청한 명작 영화 목소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니시미야 쇼코는 소리의 진동을 겨우 감지할 정도의 중증 청각 장애인입니다. 쇼코가 청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쇼코의 어머니는 쇼코의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보내 자신의 딸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평범한 아이가 되길 원했던 어머니는 쇼코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화를 일부러 배우지도 않고, 동급생에게 놀림당하지 않도록 남자 같은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등 쇼코를 학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긍정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엄한 어머니로 인해 쇼코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어머니가 원하던 평범한 아이로 변하지 못한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원하던 일반 학교에 전학 오게 된 쇼코는 뒷자리였던 우에노에게 도움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아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일반 학교에서 쇼코 한 명을 위해 학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는 매일 3분씩 수화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를 배우기 싫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자 쇼코를 도와주기 위해 사하라는 자진해서 수화를 배우고 쇼코를 혼자서 케어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쇼코를 혼자 케어하느라 공부에 지장이 가거나 불편함을 겪고 불만을 친구들에게 토로했던 우에노는 쇼코를 돕겠다고 자처하고 선생님에게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사하라로 인해 자신은 불쌍한 청각 장애인을 돕는 것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나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에노는 선생님에게 점수 따려고 노력한다며 사하라를 따돌리게 됩니다. 사하라는 점점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 자신의 목소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생각하면 중증 청각 장애를 가져 목소리 자체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초6 쇼코에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쇼코로 인해 합창 콩쿠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쇼코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에노 옆자리였던 이시다 쇼야는 지체되는 수업, 불편을 겪은 우에노, 떨어지게 된 합창 콩쿠르,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사하라 등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쇼코에게 더 잘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미움받는다고 말하지만 청각 장애를 가진 쇼코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쇼코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쇼야에게 친구가 되자고 부탁합니다.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쇼코가 언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게 된 쇼야는 수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쇼코의 필담 노트를 사용하려 하지도 않은 채 괴롭힘이라는 형태를 갖춘 언어로 순진무구하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쇼코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誰がこんなことしたの? ひどい。私が代わりに
てあげるね 엄한 어머니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자기 때문에 우에노가 불편을 겪고 수업이 지체되고 사하라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고 합창 콩쿠르에 떨어지고 이런 자신을 혐오하고 타인에게 미움받아도 어쩔 수 없고 화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 쇼코는 칠판을 지어준 쇼야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どういたしまして行こうぜ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 쇼코가 고맙다고 하자 쇼야는 쇼코 때문에 피해를 본 친구들이 쇼코를 미워한다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 쇼코를 더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쇼코를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고 특이한 아이로만 봤던 쇼야는 심한 장난을 치는 장난꾸러기답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행동대장답게 쇼코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대표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쇼코를 왕따시키게 되었습니다. 쇼야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해시켜줄 어른이 필요했지만 쇼야의 유일한 부모였던 어머니는 일에 치여 쇼야의 과격한 행동과 장난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행동을 제재하지도 않았고 쇼야의 유일한 친누나는 단기간에 30명이 넘는 남자친구를 바꿀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담임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 이상으로 쇼코를 귀찮아했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던 이 환경에서 쇼야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쇼코의 보청기를 훔쳐가는 장난을 하다가 うわ何これきったね 쇼코의 귀가 다치게 됩니다. 西宮さん大丈夫どうしよう西宮さんお前やりすぎ 담임에게 혼난 후 하교하던 쇼야는 쇼코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을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혐오에 시달리던 쇼코는 자기를 괴롭혀 담임에게 혼난 쇼야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아로 자신과 친구가 돼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노트에 적어서 보여주고 뭔지 모를 손 동작을 보여주는 쇼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쇼야는 쇼코의 필담 노트를 버리게 됩니다. 行こうぜ 수화를 할 수 없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쇼코의 소통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였던 필담 노트를 반사적으로 줍게 되지만 지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게 된 쇼코는 주었던 필담 노트를 다시 버리게 됩니다. 절망할 대로 절망한 쇼코는 노트와 함께 동급생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자신을 엄하게 대하는 어머니와 자기보다 어린 여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왕따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쇼코였지만 오늘만큼은 감정을 감출 수 없었고 여동생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날 쇼코는 학교에 오지 않았고 교장 선생님이 지난 5개월간 8개의 보청기가 분실되거나 고장났다는 쇼코의 어머니의 말과 함께 쇼코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시다. 나, お前だろうが。早く立てよ、おら! 지금까지 방관하던 담임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쇼야를 규탄하고 쇼야를 왕따 가해자로 진술하도록 유도합니다. 島田お前も一緒にやってたじゃん女子なんてすげえ悪口言ってたでしょ 쇼야는 반을 대표해서 쇼코를 괴롭히던 행동 대장에서 불쌍한 청각 장애인을 괴롭힌 나쁜 아이가 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게 됩니다. じゃあな翔也また明日 쇼코가 버린 필담 노트를 주운 쇼야는 어머니와 함께 보청기값 1,700만원을 쇼코 어머니에게 갚게 됩니다. 무리하게 보청기를 가져가다 귀를 다치게 된 쇼코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쇼야의 어머니는 쇼코 어머니 앞에서 직접 귀에서 귀걸이를 뜯어내게 되고 쇼야는 어머니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明日からいい子にするんだよ 자신과 친했던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게 된 쇼야는 욕이 써져 있던 자신의 책상을 닦아주던 쇼코와 만나게 됩니다. 쇼코는 자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쇼야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화난 것이 분명한데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짓는 쇼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며 거짓말한다고 오해한 쇼야는 쇼코를 공격합니다. いつもわけわかんねえ顔しやがってムカついてんだろなあ 쇼코의 진심을 쇼야가 알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친구가 되자고 하는 쇼코에게 모래를 뿌리고 필담 노트를 내던진 쇼야는 쇼코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쇼코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쇼야는 중학생이 되지만 왕따 가해자라는 과거로 인해 5년간 친구가 없는 찐따가 되었습니다. 지속된 소통의 실패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을 포기한 쇼코처럼 5년간 찐따로 살아온 쇼야는 타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소통을 포기하게 됩니다. ああやっていつも一人でいるんだよね。有名だよ。みんな知ってる。あいつなんで生きてんの？ 극도로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왕따로 인해 죽고 싶었던 쇼코처럼 타인의 얼굴은커녕 땅바닥을 쳐다보는 5년간의 찐따 생활. 쇼코를 왕따시킨 죄책감, 돈도 없는 어머니에게 1,700만원을 쓰게 만든 죄책감으로 인해 극도로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게 된 쇼야는 1,700만원을 갚고 수화를 배워 쇼코에게 사과한 다음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갚은 쇼야는 쇼코가 버렸던 필담 노트를 들고 수화 강좌를 받는 쇼코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괴롭힘 당한 쇼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미소를 지으려다가 쇼야로 인해 죽고 싶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화를 내려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쇼코에게 따라잡은 쇼야는 필담 노트를 건네며 자기도 모르게 쇼코에게 하려던 사과 대신 수화로 자신과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쇼코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소통을 시도할 때마다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던 쇼야가 수화를 배워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통이 5년 만에 성공하게 되고 타인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인 필담 노트를 돌려줘 잃어버렸던 5년 전의 희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전해지지 않았던 5년 전은 그녀를 자살로 몰아갈 정도로 큰 트라우마였지만 그 트라우마의 중심 인물이었던 쇼야가 그토록 전해지지 않던 말을 자기에게 되돌려주자 쇼코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쇼야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쇼코는 쇼야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쇼코의 인사에 죽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갚고 쇼코에게 사과하려 했던 전과 달리 쇼야는 쇼코에게 속죄하기 위해 그녀에게 빼앗아 버린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죽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다리에서 잉어에게 빵을 주며 시간을 보내지만 쇼코의 여동생인 유주르는 왕따 가해자였던 쇼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민폐를 끼친 자신은 화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쇼야의 달라진 태도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쇼코와 달리 유주르는 용서받았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쇼야가 쇼코에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쇼야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진을 SNS에 올리게 되어 쇼야는 징계를 받게 되지만 쇼야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가출한 유주르를 집에서 재워주기까지 합니다. 耳が聞こえないからって面白がってたでしょ。ねえ。で、今更死を覚えた。なんかまともな人間にでもなったつもり。気持ち悪いんだよ、お前。そう。俺最低な人間だから。本当は生きてちゃまずいやつだから。せめてもう西宮を泣かせたくないって思っただけ。 유주르는 쇼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쇼코는 자신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사하라와 다시 만나게 해주고 가출한 여동생을 도와주고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며 자기 때문에 왕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 쇼야를 좋아하게 됩니다. 비청각 장애인인 쇼야에게 다가가고자 보청기를 감추던 긴 머리를 묶고 수화나 필담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하게 됩니다. 정황상 달로 오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쇼코를 괴롭힌 쓰레기 새끼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확신한 쇼야는 쇼코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쇼야는 우연히 우에노와 만나게 됩니다. 쇼코 왕따에 동조했던 것처럼 쇼야 왕따에도 동조하게 된 우에노는 쇼야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5년 만에 만난 쇼야와 다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쇼코만 바라보는 쇼야에게 자신은 안중에도 없었고 쇼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쇼코 때문에 피해를 받고 왕따 사건으로 인해 친하던 친구들과 좋아하던 쇼야와 멀어지게 되어 우에노는 쇼코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한 쇼코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에노는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앞으로 잘해보자며 쇼코에게 악수를 권하게 됩니다. これからは穏やかにいかない？嫌いな者同士さ、握手。けど、私が
쇼코는 우에노를 싫어하는 것보다 자신을 훨씬 싫어하는 자기 혐오가 쇼코의 진심이었지만 아무리 욕을 하고 괴롭혀도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던 쇼코의 과거를 또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한 우에노는 쇼코가 자신과 소통하기 싫어 미안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またごめんなさい。結局さ、あんたは5年前も今も私と話す気がないのよ。 동급생에게 미움받을 것이라고 확신해 소통을 포기했지만 쇼코와 만나기 시작하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 쇼야는 괴롭힘 당하던 동급생을 도와주거나 쇼코와 친하게 지낼 친구를 찾게 되면서 자신 또한 새로운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생긴 친구들에게 쇼코를 괴롭힌 과거가 들키는 것이 무서웠던 쇼야는 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던 카와이에게 왕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5년 전 쇼코를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두려워 자신은 그저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자신을 입 단속하려는 쇼야가 괘씸했던 카와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쇼야의 과거를 폭로하게 됩니다. 昔ある女の子をいじめてたの。すごく怖かったの。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쇼야는 쇼코와 만나던 다리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속죄해도 쇼코를 왕따시킨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쇼코를 만나러 온 사하라, 말이 심했다고 사과하기 위해 쇼야를 쫓아온 카와이와 쇼야의 새 친구들 쇼야와 만나기 위해 우에노까지 다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모여 말하지 않으려던 과거를 들추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관자는 가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는 방관자도 자기랑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나 방관자나 둘 다 무서웠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서로 헐뜯게 되자 자기 혐오가 극치에 달하게 된 쇼야는 さぐらやめろ。どうせまた逃げて後悔すんだろ。弱虫だって。どうしちゃったの石田君。かわいい。喋るな。昔からお前は自分が可愛いだけなんだよ。 5년 만에 생긴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友達になれたと思ってた。 학교에서 왕따 가해자라고 욕을 먹어 다시 찐따로 돌아가는 것보다 쇼코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쇼야는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연기로 숨긴 채 쇼코와 놀러 다니게 됩니다. いやー、今年の夏休みは楽しいな。な、ゆずる。知らねえよ。いや、すっげえ充実感だわ。マジで。あ、なあ、西宮。明日はどこ行く？西宮さんのお母さん。 쇼야를 매우 싫어했던 어머니는 지난 몇 개월간 쇼코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쇼야의 행동을 보고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불꽃놀이에 같이 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어떠한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모두와 함께 간 불꽃놀이에서 폭죽의 강력한 폭음과 진동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쇼코는 고3 수험생답게 공부하러 집에 먼저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눈치 빠른 유즈르는 단 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카메라를 깜빡했으니 집에서 가져와 달라고 쇼야에게 부탁합니다. 쇼코의 집에 도착한 쇼야는 베란다 난간에 올라간 쇼코를 보게 됩니다.西宮 애타게 쇼코를 부르지만 쇼코는 폭죽의 폭음밖에 듣지 못했습니다.来週から夏休みだろ。どっか遊びに。 다리에서 친구를 잃게 된 쇼야를 보고 쇼코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수업이 지체되고 합창 콩쿠르에 떨어지고 사하라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고 어린 쇼야가 친구를 모두 잃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된 쇼야가 친구를 잃게 되는 과거를 또 다시 반복해버리자 타인에게 민폐밖에 끼치지 않는 자신이 사라지면 쇼야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한 쇼코는 5년 전의 생각을 실행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西宮は私と一緒にいると不幸になると言った。 西宮を不幸にしたのは俺なのに。 쇼코의 자살 시도를 막지 못한 것은 쇼야와 쇼코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쇼코를 집요하게 괴롭힌 자신을 사실 싫어하는 것이 아닌지, 친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쇼야는 과거에 대해,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쇼코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유주르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한 쇼야였지만 쇼코를 괴롭혔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자기 혐오로 인해 쇼코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쇼코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필담 노트를 돌려받고 친구가 되어달라는 쇼야의 말에 잃어버렸던 5년 전의 희망을 되찾게 된 쇼코는 쇼야와 달리 소통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쥐어짜는 고백도 전해지지 않게 되고 5년 만에 만난 우에노와 소통에 또 실패하고 쇼야가 또 다시 자기 때문에 친구를 모두 잃게 되자 쇼코는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어머니도 유주르도 쇼야도 그 누구에게도 소통하지 않은 채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차라리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반격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타인에게 긍정받거나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는 쇼코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려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방어기제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거짓 웃음으로 타인에게 맞춰주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쇼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쇼야는 타인 또한 이런 쓰레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귀를 막고 눈을 내리깔며 타인과 단절되었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한 둘이지만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고 쇼야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자살한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쇼코도 그 누구에게도 소통하지 않은 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다친 발목으로 인해 쇼야는 쇼코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쇼야는 타인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 자신의 태도 때문에 쇼코의 죽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쇼코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자살했을 쇼야에게 있어서 쇼코는 살아갈 이유를 찾아준 생명의 은인이자 속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쇼야는 오직 쇼코를 끌어올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쇼코 대신 떨어지게 됩니다.なんで石田が傷つかねえといけねえんだよ。悲劇のヒロインぶってんじゃねえぞ。なんか言えよ。私はみんなに迷惑かけてとっても傷ついたので自殺しようと思いました。ごめんなさい。 쇼야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쇼코는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빼앗긴 쇼코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쇼야가 노력한 것처럼 자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쇼야를 위해 쇼코는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금방 도망쳐버리는 겁쟁이라는 말을 들은 사하라에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을 들은 카와이에게 필담 노트를 다시 사용해 자신의 속마음과 진심을 모두에게 전하게 되고 쇼코의 달라진 태도와 쇼코에 대한 쇼야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인해 모두에게 용서받게 됩니다. 좋아하는 쇼야를 다치게 해 쇼코를 더욱 싫어하게 된 우에노조차 쇼코의 끈질긴 소통에 쇼코의 진심에 흔들리게 되고 쇼코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수화를 배우기 시작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2주 후 깨어난 쇼야는 쇼코가 무사한지 바로 확인하기 위해 쇼코와 만나던 다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쇼야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항상 그와 만나던 다리에서 울고 있었던 쇼코는 쇼야와 만나게 됩니다. 쇼야는 첫 만남 때 하지 못했던 사과를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기가 준 상처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まだ手が変わらなかったならあなたが欲しくまだ手がひどくなればいいんだ。でも私の 자신조차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쇼코가, 쇼야가 사실 싫어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둘은 진작에 다리 위에서 전해야 했을 말을 말하지 않았던 중요한 말을 서로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君に生きるのを手伝ってほしい. 나랑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쇼코의 말을 부정하듯이 쇼야는 죽지 않고 자신과 같이 살아가자고 고백합니다.
はようみんな元気だった？ひどいこと言ってごめんなさい。 소통을 기피해 쇼코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한 과거와 달리 쇼야는 이제부터 얼굴을 제대로 보고 목소리를 듣겠다고 결심합니다.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달라지겠다고 다짐한 쇼야였지만 石田君石田君だ。もう大丈夫なの？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얼굴을 제대로 보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게 된 쇼야는 橋の上でのことはっきりするな。あんなこと生きてるなんとでもあるさ。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에, 친구의 칭찬에, 친구의 선물에 자신감을 얻게 된 쇼야는 고개를 들고 친구들과 제대로 마주합니다. ごめん真柴君も。いや君はすごいよ。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준 친구들과 문화재를 같이 돌아보자고 권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쇼야는 보지 않으려던 얼굴을 보고 듣지 않으려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과 대화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목소리의 형태, 즉 소통의 형태는 필담이 될 수도 있고 수화가 될 수도 있고 육성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작은 어떤 목소리의 형태이든 어떤 소통의 형태이든 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타인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